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의암 류인석 기념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토요의병 놀이마당. 가족들의 주말 나들이 장소로 좋은 공간에서 의병 수첩 만들기, 국궁, 의병 난타를 배우며 잠시나마 의병이 되는 체험을 해봅니다.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상품으로 만드는 재활용, 업사이클링이 대세인 요즘 수입 맥주병을 유리컵으로 폐 서프보드 조각을 디자인 소품으로 활용하며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양양으로 떠나봅니다. 주민 참여형 미디어 시대.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해 지역의 목소리를 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주 원더풀 라디오 방송인데요.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3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예. 용석 씨는 혹시 걸으실 때 조금 걸을 빠르게 때? 걸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천천히 걸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좀 일반적인 걷기 속도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빠르게 걷는다, 느리게 걷는다 이거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명수 씨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 걷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예. 용석 씨는 조금 빠르게 걷는 편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네. 이 걸음걸이가 신체 나이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물론 이 걷기라는 게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빠르게 걷는다, 느리게 걷는다 둘 중에 건강에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로 빠른 걸음입니다. 영국의 레스터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요. 꾸준하고 빠르게 걷는 경우 네. 신체 나이를 16년까지 젊게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혼자 걸으실 때 혹은 운동 겸 걸으실 때 보행 속도를 조금 더 높여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2가지 들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를 접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자, 두 번째 채널은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용석 씨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 텐데요. 이럴 때 네. 체험도 할 수 있으면서 역사 공부도 오.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참 좋겠죠, 용석 씨? 그런 공간이라면요, 뭐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궁금한 게 그런 공간이 정말 많이 존재할까요?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토요일마다 열리는 역사 체험 현장인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온몸으로 배우고 체험한 나라 사랑 정신, 재미있게 노는 것 같지만 이래봬도 하나하나 의미 있는 체험들인데요. 오직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의병 정신을 되새겨봅니다. 나지막한 산들로 포근하게 둘러싸인 이곳은 춘천시 남면 가정리. 구한말 의병 활동을 주도했던 의암 류인석 선생의 고향이자 항일 사상을 펼쳤던 곳으로 나라사랑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주말을 맞아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곳을 찾은 가족들. 오늘 아이랑 같이 의병 한마당 체험하러 왔어요. 이 친구는 의병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얘기해 준다면 의병이 뭘까요?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어떤 그런 뭐 독립적인 것도 좀 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좀 많이 하신 분이 아닐까. 저희를 위해서 좀 많이. 정확히 저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엄마도 잘 모른대. 괜찮아요. 배워올 거예요. 오늘 배울 거야? 네, 지식을 쌓고 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다양한 활동으로 의병을 체험할 수 있는 토요 의병 놀이마당. 이 가정리 마을은 일명 의병 마을이라고도 불러요.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 의병장인 윤희순이라는 분도 바로 이 동네에
사전을 찾아보면 의병이 뭐라고 돼 있냐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국민들 스스로 만든 민간의 부대를 바로 의병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려고 나가지만 의병들은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일본하고 맞서서 의병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있어 지금의 우리가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체험 시간. 활 본 적 있어? 아니. 옛날에 의병 활동할 때 썼었어. 전통 활을 만들어 보는 시간. 나무로 된 활을 사포로 문질러 부드럽게 만들어 보는데요. 스티커까지 붙이면 완성. 또 다른 만들기 체험. 근데 이건 뭔가요? 의병 쉼표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의병들이 본인이 이제 의병인지 아닌지 본인의 이제 신분증 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호패 형식으로다가 만들고 있는 거죠. 나무에 이름을 새겨 의병임을 확인해주던 쉼표.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의병의 증거입니다. 의병 체험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의병의 마음을 깨닫는 아이들. 내가 의명 민상이다. 이렇게 좋은 체험이 있어서 또 이런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의병 무기를 체험해 볼 시간입니다. 의병 자료를 보면 의병의 무기는 농기구도 있었고 삼지창도 있었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활인 국궁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우리가 이제 국궁을 배워보는 시간인데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인 국궁,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좋은데요. 활을 쏠 때의 집중력과 명중했을 때의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안 나가지? 손에 꼭 붙어 있는 화살. 안 나와요, 어머니? 네, 왜 안 나가죠? 왜 안 나가는데? 놓으셔야 나가죠? 당겼다가 밀어서 놓아야 안 나네. 세 손가락은 안 놓으시잖아요. 안 놓으셔야 나가죠. 어머니, 손가락을 놔야 활이 나가죠. 자, 가위바위보. 튀기듯이 나야 돼. 근데 여기서 딱 놓으시면 돼요. 자, 그렇죠. 가위바위보. 자, 두 번째 파 준비. 어머니 이러고 나라 지킬 수 있겠어? 못 지키죠. 자신 있게 활을 집어보는데요. 약간 옆으로. 공부요. 공부라 생각하고. 어머니 공부를 싫어하나 봐, 아드님이. 좋아해요. 좋아요? 거짓말이에요. 예전 엄마 맞히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화이팅! 앉아. 내가 맞춰야지. 자, 일주일 공부할 수 있어. 안 돼! 엄마! 아니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과연 아들의 운명은? 아이고, 바닥으로 떨어진 화살. 이렇게 공부와는 멀어져 가는 건가요? 당겨주시고요. 공부가 싫다는 아들의 실력은 어떨까요? 아들아,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이런 정확하게 명중. 공부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하한다. 흥분된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다음 체험장으로 고고. 의암 유인석 선생님의 그런 정신을 본받아서 난타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공연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죠? 우리 조선 사람들은 너희들을 살려보내주지 않고 분을 풀어. 윤희순 그 의병장 쓰신 의병가 가사 중에 병정가라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은 너희 일본 놈들을 돌려보내주지 않고 분을 풀어 너희들을 잡아다가
살을 갈고 뼈를 갈아 조상님께 분을 푸자. 뭐 이런 독립에 대한 저항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뼈를 갈아 조상님께 만세 만세 의병 만세 만세 만세로다. 신명난 가락 속에 강인한 독립의 의지가 담긴 의병 난타 공연. 정말 멋지네요. 역사와 전통 문화를 깨닫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지루할 틈이 없는데요. 게다가 나라사랑 정신으로 하루를 꽉 채웠습니다. 이제 의병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듣고만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역사를 보냈을까 한번 되돌아봐야지 아이랑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처음에 올 때는 의병이 뭔지 몰랐잖아. 네. 의병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은 의병이 뭔지 알았어요? 집에서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래. 네.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거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전통과 역사를 배우는 교육의 장. 보고 듣고 만들고 체험하면서 의병 정신을 가슴에 새겼는데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희생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공부가 다 되는 거죠. 그럼요. 평소에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의병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직접 활도 만들어보고 국궁 체험도 하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즐겁게 즐기는 사이 의병들의 희생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함께할 수 있는 의암 루인석 기념관에서 토요일 의병 놀이마당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10월까지 함께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미리 예약하셔서 자녀분들과 함께 좀 좋은 체험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서핑의 도시 양양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가시면요, 참신한 아이디어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들인지 양양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마트. 들어가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마트. 기환 씨가 마트엔 어쩐 일이세요? 자, 맥주를 골라볼까요? 국산 맥주. 봐봐요, 여기 130원 써있죠? 130원? 이거 이제 마시고 공병 회수하면 130원을 이제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수입 맥주. 수입 맥주는 이게 안 써 있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수입 맥주는 공병을 갖다 줘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이 투명한 병인데 이거는 국산 맥주. 여기 100원 딱 써 있지만 수입 맥주는 없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수입 맥주는 보상도 못 받고 재활용도 안 돼요. 수입 브랜드지만 국내에서 생산한 맥주병은 공병 보증금이 있고 강릉에서 생산한 국산 맥주지만 특이한 모양의 맥주병은 재활용이 어려워 공병 보증금이 없다고 합니다. 쌓이고 쌓이는 쓰레기 중에서도 골칫거리인 공병. 짙은 색상이 줄을 이루는 와인병도 공병 보증금이 없다는데요. 수입 맥주병을 재활용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양양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이곳은 파도맛 좋기로 유명한 서퍼들의 천국 양양입니다. 작고 한산했던 해변에 국내 최초 서핑 전용 해변이 조성되면서 한 해 약 50만 명이 다녀가는 서퍼들의 성지가 됐는데요. 와, 여기 진짜 무슨 발리 같네. 응? 하조대 해변 인근에 수입 맥주병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여기 수입 맥주 긴 병이 아주 많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수준에서 이 병을 잘라서 이런 식으로 컵까지 만드는 1차 저희가 열선으로 하고 있는 장비고요. 물론 저희가 실제로 쓰는 장비는 더 큰데. 그러니까 일종의 절단기네요. 이게. 네, 일종의 절단기입니다. 이게 몇 돈
빈 병을 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유리병을 절단해야 하는데요. 직접 만든 장치의 열선에 맥주병을 올린 후 천천히 여러 번 돌려줍니다. 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일단 이것만 잘라내도 네. 그냥 이렇게 컵 모양 딱 나오네요. 네. 딱 이 사이즈가 진짜 네. 맥주잔 사이즈인데요? 딱 네. 딱 맥주잔 사이즈. 네. 이렇게 자른 맥주병의 단면은 날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연마 작업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한데요. 가게에서는 맥주잔으로 양초 용기로 절찬리 활용 중입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연간으로 따지면 약 한 20만 병? 네, 그걸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무지해서 그냥 재활용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양양군과 함께 그걸 업사이클링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양군이 면적이 제일 작지는 않지만 인구가 가장 작은 지역인데 저희가 이렇게 양양군과 민간 업체들이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옆에 있는 더 큰 도시에서도 거긴 사실 저희보다 더 많은 병이 나오잖아요. 이런 생각이랑 이런 문제의식을 같이 공감하고 언젠간 동해안 전체가 어쨌든 저희는 생활권이 같으니까요. 친환경이란 이 컨텐츠가 동해안 전체에 다 공감대가 되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가장 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매년 여름 피서객이 몰리는 성수기의 해변은 넘쳐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처리가 어렵거나 재활용이 안 되는 빈병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양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수입 주류병들은 국내 주류병과 달리 재활용이 되지 못해서 전량 수거된 다음에 파쇄돼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많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안들을 구상하면서 이번에 좀 해치우자 재활용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양양군 추산 연간 발생하는 수입 맥주병은 무려 300만 병. 대도시에서는 병의 특성에 따라 재활용을 위해 수거해가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지만 양양군에선 이 모두를 파쇄해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기 뭐 무슨 뭐 시럽병도 있고, 야, 뭐 음료병도 엄청 많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수입 맥주병도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수입 맥주병도 있는데 이런 거는 다 파쇄가 된다는 거죠. 예. 이 많은 걸 그냥 땅에 묻는다면 그 비용이나 환경에나 다 안 좋겠죠. 그래서 양양군이 이런 방법을 냈습니다. 해변에 이런 바다에 해로움들을 치워버리자. 해변을 살리자. 이거를 모아서 저희들은 이제 요즘 한창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의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런 병들을 수거하고 그 가져오신 분들에게 리워드로 보상도 드리고 또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러면 그 수입 병맥주를 이제 가져오면 뭐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저희들은 일단 계획은 공병 하나당 한 300원 정도 처리를 해드리고. 아, 현금으로요? 네. 지역 화폐로? 네네. 한 개 300원이면 괜찮은데요? 예. 그리고 그거를 직접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5,000원의 체험비를 받는데 2,000원은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화폐로 환원해서 그 리워드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여러 상점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시스템을 만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요거는 직접 이분들이 수입병 맥주를 캔들이나 머그잔으로 만드는 거를 체험 시설을 저희들과 만들 예정입니다. 언제쯤 그게 될까요? 지금은 실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고요. 이거를 그래도 올 여름에 시범적으로 작게나마 한번 운영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말이죠. 서핑하는 지역 금주령을 내리는 건 어떻습니까? 술을 못 마시게. 굉장히 가격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어요? 공병 갖고 오면? 그건 제가 시범적으로 올 여름에. 여름부터. 좀 돌아다녀야겠고. 주민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요, 상점들. 그리고 체험 맥주를 드신 분들이 오셔도 됩니다. 그 병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아니까 뭐 다른 지자체 강릉 시민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관광객들이 그러면 오셔서 양양에서 양양에 놀러 올 일 있을 때 강릉에 있는 수입병 공병을 모아놓고 여기 오면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은 제가 안 해요. 앞으로 양양 해변에서는 수입 맥주 마시고 난 뒤에 공병 챙기는 거 잊지 말아야겠어요. 자연 환경을 걱정하는 또 다른 양양 청년, 펫서핑보드 재활용으로 유명한 양양 청년 협동조합 이사장 김석기 씨입니다.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기에 이번엔 펫서핑보드 조각을 재활용할 예정이라는데요. 작업 필수품인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핑보드의 주재료인 스티로폼 조각을 공업용 아세톤에 녹여줍니다. 다 녹인 스티로폼은 미리 마련한 틀에 꾹꾹 눌러 넣어 사흘 동안 굳혀주면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스티로폼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딱딱한 모양으로 완성됩니다. 틀의 모양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여러 색깔도 입힐 수 있다네요. 펫서핑보드를 활용하는 또 다른 아이디어입니다. 저희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런 환경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게 아무래도 양양이 서핑의 메카라고 불리는 그 서핑이 아주 유명한 고장이잖아요. 예. 인구는 적지만 그래도 그 서핑을 즐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계시는데 서핑의 문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경 보호라는 그런 가치를 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서핑의 메카라는 이 지역의 명성에 걸맞게 거기에 모범되는 사례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면 양양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양양 지역 말고도 서핑이 지금 성행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좀 잘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명감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에서의 맥주 한 잔도 좋지만 빈병 하나가 우리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름다운 파도와 깨끗한 자연은 서핑을 하는 서퍼들에게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와, 맥주병으로 만든 컵 그리고 양초 용기가 정말 예뻤던 것 맞아요.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분으로 활용을 해봐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분이요. 작은 네. 화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진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수입 맥주병도 그 수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우리 강원도 지역 내에만 봐도 수제 맥주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수제 맥주병을 재활용하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 파쇄 후에 땅에 묻어야 하는 실정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만나봤던 양양군의 사례처럼 많은 지역들에서 이런 움직임에 동참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열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예.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거 해보자. 재미도 느끼시고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열? 이런 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도 열심히 잘할 거예요. 그 선물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네.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안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름다운 계절 봄이지 않습니까? 네. 이 봄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예쁜 꽃들이에요. 그럼요. 저희 원주 MBC 사옥 주변만 봐도 정말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데 이렇게 산책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뭐 셀카도 찍으시고 맞아요. 꽃 향기도 많이 맡으십니다. 근데 이 꽃 향기만큼이나 또 아름다운 게 있어요. 정말 향긋한 차 향이 있죠. 이 차 향기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향긋한 차를 마시는 분들을 지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봄이 되면 열심히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눈으로만 담긴 이 봄이 너무 아쉽지 않나요? 향기와 맛으로 느끼는 봄, 향긋한 봄차 마시러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이곳은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찻집. 여기서 어떤 차를 만나게 될까요? 오늘 일상다시 원데이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상다시는 일상에서 차를 만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녹차는 살청 건조 유념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 우리가 녹차를 마신다는 것은 전통을 일상에서 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맛보는 전통 어떤가요? 저는 생각보다 쓴맛이 많이 안 나서 전에 먹었던 맛이랑 뭔가 좀 다른 차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온도를 높은 온도에 하지 않고 80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우려냈기 때문에 오히려 쓴맛이 적게 나는. 같은 찻잎이라도 물의 온도에 따라 또 우리는 시간과 도구에 따라서 그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는데요. 차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 중 가장 대중적인 건 가공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6대 다류라고 합니다. 다 같은 녹차인데도 색과 향, 맛까지 차이가 나는 건 발효도 차이 때문이라네요. 백차 맛이 어떤 것 같으세요?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어떤 사람은 백차의 맛과 향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이제 향명 문구 안에서 설명을 할 수 없는 처음 맛보는 맛이어서 약간 은은하고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녹차, 홍차 외에도 이름도 생소한 청차, 백차, 흑차, 황차. 그동안 녹차가 입에 맞지 않았다면 다른 종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럼 이제 좀 전에 마셔봤던 전통차를 좀 더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큐빅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물만 있으면 어떤 도구 없이도 간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도 꼭 이렇게 뜨겁지 않고 생수병에 넣고 흔들면 1초 만에 녹는데요. 우리가 늘 입차를 우려서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이 차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 차는 지금 녹차와 목련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차 한번 맛보세요. 차를 마시기 위해 준비하는 즐거움도 좋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번거로울 수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 고형차. 빠른 시간 안에 처음 우렸을 때의 맛과 향, 영양소까지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사장님은 이걸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제가 차와 전통 복식과 같은 전통 문화를 오랫동안 좋아했는데요. 이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으로 창업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녹여 마시는 고형차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셔서 한번 도전해서 이렇게 큐빅티를 완성하게 되었고요. 이제 커피가 하나의 문화가 돼서 드립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처럼 직접 찻잎을 사서 차를 직접 우려 마시는 그런 단계로까지 차 문화가 이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차에 대한 편견, 왠지 뜨끈하게 즐겨야만 할 것 같은데요.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할 때는 얼음을 넣어도 좋습니다.
어울리는 과일을 넣어서 상큼하게 즐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도 우리 전통차 일상에서 가볍게 즐겨보세요. 이곳은 또 다른 찻집. 방금까지 전통차를 맛봤다면 이번엔 서양에서 유래한 차를 맛볼 차례입니다. 저희 준비해드린 웰컴티 한번 드셔보셨어요? 네.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향이랑? 되게 상큼한 향이랑 맛이 좀 센 것 같았어요. 그거 느끼셨어요? 네. 드신 웰컴티가 지금 보시면 재료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블렌딩이라고 하는데 찻잎에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만드는 블렌딩. 각기 다른 맛과 향을 지닌 잎차를 섞기도 하고 기본 잎차에 꽃잎이나 과일, 허브나 향이 들어간 오일도 섞는데요. 한마디로 차를 활용한 연금술입니다. 찻잎 하나가 들어간 깔끔한 맛도 좋지만 맛과 향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블렌딩 티. 좋아하는 향은 더 강하게, 싫어하는 맛은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차가 완성되면 이제 그 맛을 볼 차례. 차와 어울리는 간단한 디저트와 함께하면 그 맛은 배가 되겠죠? 저희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가치들을 담아서 티를 블렌딩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티 클래스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안동의 우수 농산물들을 활용한 차 제품을 기획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방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여기에는 진짜 좋은 건강한 농산물들도 많이 나고 좋은 문화유산들을 이런 곳을 막 산책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그런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차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엮어서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저 많이 느꼈어요. 차를 그냥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합을 만든 이유, 여기서 느끼는 나만의 감성을 적어봅니다. 차 이름만 들어도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고 그 향이 상상되는 것. 이게 바로 차에 담긴 이야기의 힘이 아닐까요?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차.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즐겨보고 나만의 특별한 블렌딩 티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올 봄은 눈으로만 즐기지 마시고 향긋한 봄 차로 한번 마셔보세요.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용석 씨. 네네. 용석 씨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라디오 방송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전에 끝자락에. 잘 알고 있죠. 김용석의 브런치 카페. 저는 그 카페 단골 손님이자 애청자로서 잘 알고 있는데.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페에서. 예. 용석 씨 같은 경우는 이 라디오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디오의 매력이요? 일단은 제가 감히 좀 생각을 한 건요. 네. 그냥 그 소소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그런 사연들, 그거를 또 다른 애청자분들과 이렇게 좀 교감할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다, 네. 이런 약간 소통? 거기에 그 라디오의 힘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참 공감을 하는 게 그런 소통의 매력에 자꾸 이끌려서 라디오를 듣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께서 라디오 방송은 전문 방송인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시민들이 함께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하는 방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 갸, 거, 겨, 고, 교. 저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의 강원 365는 오늘의 강원 365예요. 피디님 저 지금 나레이션 녹음. 아니 저희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니고 오늘
지원 씨를 1게스트로 초대하는 라디오가 있어요. 걸로 가셔야 돼요. 저를 게스트로 초대한다고요? 예. 진짜예요? 저 작가님한테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빨리 오세요. 왜? 게스트로 초대한다고요? 아니 이거 진짜예요? 아니 뭐 갑자기요? 주민 참여형 미디어 시대. 공동체 라디오가 인기를 끄는 요즘 라디오 1일 게스트에 도전해보는데요. 원더풀한 라디오가 진행되는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오 되게 넓다. 여기예요? 여기서 저를 라디오 게스트로 초대했단 말이에요? 정말 사람은 알아보셔가지고 어디로 가면 되죠? 제가 1일 게스트가 되기 위해 불이 나게 달려간 곳은 어딜까요? 분주한 방송 준비가 한창인 이곳.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원더풀 라디오 현장입니다. 2022년 4월 25일 원더풀 라디오 테이블 방송 시작합니다. 오프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달달한 목소리로 시작되는 원더풀 라디오. 함께 감상해볼까요? 봄이 너무 아름다워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상현 시인은 봄이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봄이 아름다운 것은 꽃이 피어서가 아니다. 봄이 아름다운 것은 그 찬란한 꽃 위에 나비가 앉아서도 아니다. 입김만 닿아도 그냥 후 하고 날아갈 것만 같은 봄이 이렇게 100년을 기다린 사람처럼 지독하게 아름다운 것은 꽃보다 나비보다도 그리움이 먼저 오기 때문이다. 원더풀 라디오 테이블 한태경, 김경식의 따로 또 같이. 그대여 봄을 그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원더풀 라디오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오늘 1부는요.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설립 배경과 원주 테이블을 형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또 이렇게 혹시 이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라는 게 원주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네,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좀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오늘 방송은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활동가들을 소개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됐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아니 오늘 게스트로 출연하셨잖아요. 대본도 하나 없이 술술 얘기하시던데 어쩜 그렇게 안 떠실 수가 있어요? 제 연기를 되게 잘한 것 같네요. 안 떠는 연기. 안 떠는 연기를 하셨다고요? 또 이런 활동들이 또 저는 블루스크린 앞에서 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재밌어서 그러지 않았나. 네. 마이크 앞에선 누구나 프로가 되는 마법. 곧이어 2부 게스트가 등장합니다. 청년층이 이렇게 막 두터워지고 단단했으면 많아지고. 뭐 의장처럼 또 연대하면서 불안하면 합니다. 저도 뿌듯합니다. 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같은 이제 은퇴 세대의 활동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청년 세대가 앞장서 주는 게 아주 바람직하고. 아니 저는 너무 놀랐어요. 오늘 DJ분들 아니시고요. 게스트분들이신데도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시고 저보다 말씀을 잘하세요. 워낙 진행을 잘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행을 잘해주셔서 이렇게 다 미루게 하실 건가요? 아니 어쩜 이렇게 방송인처럼 말씀을 잘하세요? 뭐 잘한다기보다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이렇게 풀린 것 같아요. 노련한 게스트들의 질소냐, 긴장 모드로 대본 숙지에 열을 올리는 오늘의 초보 게스트 윤 DJ.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들어갈 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라디오 부스는 많이 가봤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의미로 떨리는데요. 네, 원더풀 라디오, 원더풀, 뷰티풀, 재미풀, 정보풀 파이팅입니다. 와우, 라디오 멘트 한번 원더풀한데요.
오늘은요, 또 특별히 지역 MBC에서 라디오 촬영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멘트를 하기 전에 윤지현 리포터님 함께하고 계신데 오늘 저희 방송했던 이 마지막 소감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먼저 인사부터 잠깐 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더풀 라디오 1일 게스트 중 한 명으로서 방송 과정을 지켜본 MBC 원주 방송국의 윤지연 리포터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부스 안에서 함께하니까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는데요. 소감이 어땠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이 딱딱하지 않은 얘기들로 지역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제가 환기시킬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었고요.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이 모든 게 다 시민 주도하의 기획 아래에서 오갈 수 있는 대화라는 게 이것도 가능하구나. 참 원주롭다. 저도 참 많은 걸 배워갑니다. 그리고 저도 이 테이블에 작은 상다리 하나 정도는 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아갑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원더풀 라디오 테이블의 첫 출발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도 원더풀한 원주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원더풀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방송인 못지않은 베테랑 DJ들과 함께한 오늘 방송 소감이 어땠을까요? 제가요, 두 분이 라디오 끝나고 나오시는 걸 봤는데 뭔가 포스가 대선배님을 뵙는 것 같은 거예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세요? 제가 오바 조금 못해서 녹을 것 같은데. 예전에 혹시 전직 DJ? 그러지는 않았고요. 원주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했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문하게 됐고요. 지금 방송 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너무 놀라운 걸 들었는데 이 두 분이 단순 진행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섭외도 직접 하시고 원고도 직접 작성을 하신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여기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죠. 원고뿐만이 아니고 음악 선거 그리고 기계까지 저희가 다 1인 방송이기 때문에 작가님, PD님, 엔지니어, 진행자 다 하시는 거라고요? 1인 5역을 하죠. 각양각색의 팀원들까지 떠오르는 1인 방송 시대를 실감케 하는데요. 앞으로도 사실 잘 하지 못하니까 이제 라디오를 한다고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원주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주목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아무리 소소한 이야기여도 주인공이 되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여러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원더풀 라디오 청취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게 라디오는 공식적으로 수다 떨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제 또래 청소년들을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원더풀 라디오가 주기적으로 신입 DJ분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원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라디오, 원더풀 라이프. 원더풀 라디오에서 웃고 울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네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원더풀 라디오에 참여해 이웃의 삶을 보고 듣고 느껴보면 어떨까요? 윤지연 리포터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요. 네. 진짜 저분들은 전문 DJ가 아니신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계속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좀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도 배우고 와야 될까요? 목소리 너무 좋고 진행도 너무 잘하시고 멋졌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해서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개성을 뽐내고 있고요.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직접 기획한 마을 소식은 또 다른 재미를 안겨주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원주 시민께서 함께 만드는 원주 지역 원더풀 라디오 많은 사랑과 관심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시청자 의견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수기님이네요. 활 쏘는 게 쉽지 않네요. 엄마 말 들으면 다 잘 돼요. 그렇죠, 용석 씨. 용석 씨에게 동의를 좀 구하고 있는데 아까 엄마랑 혼내신 것 같아요. 아니 엄마랑 아들이 아까 이 내기를 하면서 엄마가 이기면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내기를 이기고자 했던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용석 씨? 제가 어머니 말씀을 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재활용이 아니고 새활용, 새로 만들어 활용한다는 거죠. 그쵸. 좋은 일이네요. 병맥주는 되도록 국산으로 먹어야겠어요. 체험도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동참해야겠어요. 해주셨습니다. 네, 재활용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요. 누구라든지 동참을 해주시는 게 참 좋겠죠. 자, 그리고 지연 씨가 게스트인 줄 알았어요라고. 네, 게스트로 참여한 거를 게스트로 참여한 건 맞으시죠? 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권희님. 분리수거할 때 페트병을 물에 헹구거나 비닐을 제거하고 버리는 건 하는데 맥주병 업사이클링, 이 재활용이죠? 업사이클링을 몰랐습니다. 이제 병 버릴 때 공병 따로, 맥주병 따로 잘 버려야겠어요. 기현 리포터님,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연 모두 만나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산림 올림픽이라 불리고 있는 산림총회, 세계 산림총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은 좀 생소한 행사거든요. 영수 씨가 이 세계 산림총회에 대해서 정보를 좀 갖고 계실까요? 조금 알려드릴게요. 세계 산림총회는 6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는 세계 산림 분야의 최대 국제 행사입니다. 세계 140여 개국의 정부가 참여를 하고요. 또 환경, 또 산림 분야의 관계자들이 문제를 함께 토의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이 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이네 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린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얼마 전까지 우리 지역 강원도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 산림에 대한 관심을 다시 좀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있었던 대형 산불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아직까지 산불 조심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시각 관리 각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